수정한 이력서로 대기업, 공기업 통틀어가지고 5군데의 면접 제의를 받았고요. 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윤동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동현입니다. 취업의 첫 관문이 바로 이력서 작성인데요. 학생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성과 없이 막연하게 쓰거나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조금 좀 잘못된 이력서다. 그럼 박사님이 보실 때 이력서 작성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본인의 핵심 역량과 성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원한 포지션에 필요한 역량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못 썼다 하셨던 이력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법도 틀리고 이게 과연 직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용도 굉장히 산만했던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A라는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B라는 기업의 명칭을 적어갖고 지원한 사례가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본인의 서류를 A부터 Z까지 한번 꼼꼼히 다 읽어보면서 검수를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완벽했던 케이스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완벽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깔끔한 레이아웃에 명확하게 카테고리가 분류된 특히 각 경험마다 구체적인 수치가 그 안에 다 나타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한 분야와 연관성도 확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력서였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요. 그 지원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구조화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은 스타 기법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걸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 궁금하다.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게끔 작성되는 그런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미래의 사수가 읽는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한다면 좋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 궁금한 게 이렇게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면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이력서가 공백도 많고 내용도 일관성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읽고 신뢰감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력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분의 지원 분야에 맞춰서 키워드를 구체적 성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수정한 이력서로 대기업, 공기업 통틀어가지고 5군데의 면접 제의를 받았고요.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와드리는 부분 자체가 자기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해갖고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선 찾아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군을 선정해드리고 그런 방향성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면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지도 않고 그냥 면접이니까 쫄래쫄래 들어가고 질문 오는 대로 대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즉흥적이고 모호한 그런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한 어필을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면접장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강점을 잘 표현하는 자리가 면접이기 때문에 표현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의 면접하는 것을 한번 녹화해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본인이 답변할 때의 표정, 방식, 내용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보면서 트레이닝 해가는 게 또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정말 다르거든요. 면접 준비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칭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전달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함께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고요. 그걸 인사 담당자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으로 빠르게 연결시키는 훈련을 반복 학습을 시켰습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트레이닝 시켜가면서 질문별로 핵심 메시지까지 정리하는 부분으로 코칭을 해드렸고요. 이걸로 많은 그 자신감이 회복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 학생이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노하우가 더해지니까 빠른 기간에 좋은 결과까지 나는 것 같네요. 공채 시즌이 열리면 사실 불안한 마음에 세 분야 다 지원해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펙이 어마무시하게 잘 갖춰진 친구들, 그리고 실제 사례로 세 군데 다 지원해갖고 다 합격한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준으로 본인의 경력 로드맵을 작성해보고 하나의 섹터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 그 기업에서 들어갈 법한 스펙들, 이런 것들은 대학생활 동안에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취업한 선후배들 있을 겁니다. 안 나갖고 놀지만 마시고 그분들한테 그 기업 어떠냐, 그 직무 어떠냐, 이런 것도 여쭤보면서 많은 정보를 좀 획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취업 박람회나 기업 설명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설명회나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 정보들을 좀 획득하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도저도 너무 힘들어. 나는 올해에 반드시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전문적인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갖고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고민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무료 상담 링크로 연락주세요. 한 분 한 분 맞춰서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